먼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아주 뭉클하고 또 애틋한 편지를 써서 화제가 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박하선 씨입니다. 네, 박하선 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05년도에 S채널 드라마 사랑은 기적이 필요해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박하선 씨가 이제 확 인기를 끌게 된 거는 그 M채널 시트콤이었죠.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거기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작년 8월에는 그 채널A 드라마 평일 오후 3시의 연인에도 출연을 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깊어진 연기를 보여줘서 또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네, 지난 12월 30일 박하선 씨는 자신의 SNS에 동생 추모글을 올렸는데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 네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한 번씩 너를 부끄러워했던 내가 부끄럽다. 다음 세상이 있다면 누나보다 잘 살고 스웨덴처럼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도 좋겠다라며 남동생과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을 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하선 씨 남동생이요. 생존의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박하선 씨가 추모글을 올린 12월 30일이 동생의 49제였다고 합니다. 보통 형제 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고 크잖아요. 근데 박하선 씨는 동생이 아프다 보니까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네, 박하선 씨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박하선 씨는 굉장히 좀 뭐랄까 철이 일찍 든 케이스라고 해요.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동생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하기도 했고 양보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워낙 동네에서 잘 알아서 주변 어른들이 다들 천사 누나라고 불렀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아이잖아요. 똑같은 아이인데도 박하선 씨는 동생을 많이 돌보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버지가 굉장히 그 부분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진로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모든 걸 또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잘 성장을 한 케이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마 박하선 씨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인터뷰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동의 인터뷰할 때 너무 열심히 해서 중요한 건 동생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너무 열심히 하고 항상 의욕에 넘치고 그러니까 한 매니저랑 10년 넘게 일했거든요. 그 매니저를 통해서 사실 얘기를 들었었어요. 동생이 좀 아프고 불편해서 하선이가 더 씩씩하게 하고 자기가 더 좋은 모습 보여야 되니까는 더 기운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슬리피가 인기 얻었던 진짜 사나이라는 군인 프로에 박하선 씨가 나왔는데 맞아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열심히 맞아요.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정말 기억해요. 로보캅이라고 불릴 정도 너무 열심히 해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그 매니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너무 저렇게까지 해보면 좀 비호감으로 보일 수 있다. 적당히 못하는 모습도 괜찮은데 왜 저리 열심히 하냐 하니까 박하선 씨 할아버지가 육사 출신 대령이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반듯한 게 있고 자기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동생 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산다는 거는 자기 다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쭉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 동생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불과 몇 회 되지 않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던 건데 박하선 씨가 되게 어릴 적부터 집안을 거의 책임지는 가장이나 다름없이 일을 해왔다고 해요. 그런 박하선 씨였기 때문에 이번 동생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정말 충격을 넘어서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사실 뭐 데뷔하고 나서도 촬영이 없는 날이면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즐기면서 동생을 돌봤다고 하는데요. 사실 촬영이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무척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인데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제 동생한테 온전히 또 할애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예전에 제가 박하선 씨 측 관계자분한테 들었었던 얘기인데 동생 때문에라도 얘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동생을 좀 더 잘 뭔가 보살피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애라고 그리고 CF 같은 경우도 뭔가 동생 좀 보라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그 여배우들이 가장 예쁜 모습을 담는 게 CF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F 같은 것도 동생 보라고 찍는 것도 있다고 우리 하선이 잘 돼야 돼요 라고 했었던 게 꽤 옛날인데 그게 이번 소식을 듣고 바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2017년 제2채널 그 톡투유에 나와서 거의 처음으로 그 동생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데뷔한 지 10년 만인데 그전까지는 자기가 이렇게 동생에 대한 얘기를 갖고서는 홍보성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듣기 싫어서 더
꿋꿋하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스타덤에 오른 다음에는요. 그전에는 그걸 홍보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색안경이 있다면 이제는 숨긴다는 색안경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이미지 생각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은 경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박하선 씨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집을 많이 나갔다. 제 동생이 조금 아픈 친구다. 문을 잠궈 놓지 않으면 집을 나갔다. 집이 서울이었는데 동생을 포항에서도 찾고 부산에서도 찾아왔다. 그때마다 경찰들이 하루 이틀 만에 동생을 찾아주셨다. 그래서 지금도 경찰 하면 되게 따뜻한 사람들 같다고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박하선 씨가 동생 추모글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추모글 해명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추모글을 올리면 올렸지. 그 글에 대해서 해명글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일부 누리꾼들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이 이제 박하선 씨가 올렸던 그 추모글에서 한 번씩 너를 부끄러워했던 내가 부끄럽다라는 말에 집중하면서 비난을 가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박하선 씨는 해명글을 통해서 추모글의 취지를 다시 짚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 동생에게 돌을 던졌던 아이들이 생각난다. 그때부터 힘겨워 말고 차가운 시선에 움츠러들지 말고 지켜주자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또 차가운 시선에 아팠던 적도 많다. 제가 부끄러웠단 말은 그 시선에 아파한 순간마저 미안해했던 것이다. 제 글의 취지는 인식 개선이다라고 심경글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현재 추모글과 해명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상황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박하선 씨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보고선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쓰는 네티즌들 정말 못돼 썩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저도 동감입니다. 예. 이건 너희들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본인한테 하는 자책이자 하늘에 있는 동생 보라고 한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스웨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얘기를 하니까 너 그럼 스웨덴 가서 살아라?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거는 장애를 가진 가족을 둔 사람으로서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자기가 도와주지 못한 부분까지 좀 더 복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안타까움을 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박하선 씨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공격을 받고 그런 공격에 대해서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추모글이 뭔가 의미를 곡해할 만큼 어려운 글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누가 봐도 어떤 의미인지 다 가슴에 와닿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꼬아서 트집을 잡고 악플을 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트집을 위한 트집이죠. 그렇죠. 진짜 논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맞습니다. 말하면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은 내 글 가지고 얘기 안 해 이러면서 더 이럴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시가 맞습니다. 세상에. 동생 위해서라도 가족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었던 박하선 씨 모습에서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배경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좋아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배우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분은요. 특별한 형제가 있다는 걸 알려서 대중의 응원을 받은 스타라고요. 이분은 너무너무 유명한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방송을 하실 때 손동작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여기 계신 박수홍 씨나 홍석천 씨도 아주 잘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손동작이 이 손동작이 화려하다는 거 약간 래퍼 아닙니까? 래퍼할 때 이렇게 움직이고. 아니요, 이분은 근데 말솜씨가 더 현란하긴 해요. 말솜씨가 현란하다고요? 타이거 JK. 아니면 이경규 선배님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판단하는 이분은요, 스튜디오 토크의 1인자입니다. 유재석, 강호동보다 스튜디오 토크는 이분이 더 강합니다. 누군지 알지? 그런데 유재석, 강호동 이렇게 나온 다음에 빈칸 가로는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힘들어. 내 친구 신동엽이잖아요. 맞습니다. 신동엽 씨입니다. 대한민국 톱 방송인 신동엽 씨가 이제 손동작이 유독 크다는 느낌을 받은 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청각장애를 가진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수화로 형과 많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손동작이 몸에 뱄던 거죠. 신동엽
신동엽 씨는 3남 1녀 중 막내인데요. 과거 한 방송을 통해서 내가 청각 장애를 가진 형이 있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서 대중이 굉장히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과거 이 형님이 어릴 적에 귓병을 앓아서 듣는 것도 어렵고 또 말도 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뒤로도 사실은 이제 어떤 사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중과 소통을 할 때 약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 가족들의 마음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MC로도 유명합니다. 네. 근데 사석에서도 손동작이 좀 크세요? 글쎄 그렇게 뭐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술자리 같이 하고 그래도 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손이 커요. 네. 진짜 손이 큰 게 내가 웬만하면 내가 겁을 안 먹는데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악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등을 치면서 그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나 친구야. 그랬더니 그래. 근데 뭐 그렇게 손이 이만해 진짜 손이 보통 사람보다 거의 한 1.5배 정도로 이렇게 크고. 근데 저는 신동엽 씨가 그 사석에서도 약간 네. 손동작을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회식 같은 걸 자주 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니야라는 대답을 할 때 아니야 요 정도에서 말잖아요. 맞다. 근데 동엽이 오빠는 아니면 몸을 아니야 약간 이렇게 약간 어깨랑 확실히 이 상반신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신동엽 씨는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편이었는데 청각장애를 가진 큰 형의 영향이 아무래도 컸다고 합니다. 네. 어려서부터 형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고 내 소원은 뭐 형이 듣는 건데 내 소원은 뭐 형이 말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먼저 했다고. 찡해. 네, 그리고 이 신동엽 씨가 큰 형에게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신동엽 씨가 큰 형에게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을 것 같으세요? 궁금한 거요? 네. 형 무슨 생각해? 아니, 말할 수 있잖아요, 수화로. 그러네. 궁금한 거. 그게 뭐냐면 네. 바로 큰 형의 말하는 목소리. 네, 형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신동엽 씨가. 그래서 이 신동엽 씨 말로는 큰 형이 정말 잘생겼는데 이 형님이 말을 하면 그 목소리는 또 얼마나 멋질까 그게 항상 궁금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신동엽 씨 가족분들이 전부 다 수화를 할 줄 아시는데 이 큰형이 아닌 다른 가족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일부러 다 수화로 대화를 한대요. 그 이유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는 큰형이 소외감을 느낄까 봐 이렇게 일부러 수화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네, 지금 뭐 신동엽 씨 아버지는 큰형과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닌데도 현재도 수화를 사용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하실 때 신동엽 씨처럼 이 손동작하는 습관이 있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뭉클한 얘기인데 신동엽 씨랑 대화를 할 때도 무조건 수화를 한다고 합니다.